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대수학을 공부하게 될 명동입니다. 이번 대수학의 강의는 프렐라이 교수님께서 지으신 현대대수학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학이란 보는 것이 수를 대신하여 문자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를 대신한다라는 얘기는 즉 수를 대신해서 문자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방정식이 있죠. 그래서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대수학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수학을 영어로 하면 알제브라라는 건데, 이 알제브라라는 거는 아랍어 알제브르, 즉 아랍어 알제브르는 무슨 뜻이냐면 방정식에서 항들을 묶어서 소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정식에서 항들을 묶어 소거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방정식을 푼다라는 얘기죠. 방정식을 방정식에서 항들을 묶어서 소거한다라는 얘기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랍어 알제브르가 라틴어 알게브라로 번역되면서 알제브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수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방정식을 풀이로부터 출발한 학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정식의 풀이는 그전에도 했었죠. 2학년 때 선형대 수학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 배웠던 게 뭐였냐면 연립일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연립일차 방정식이 무엇이고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이런 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가우스-졸단 소급법이었죠. 그래서 가우스-졸단 소급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해를 구했고 이러한 연립일차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행렬이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즉 어떠한 행렬의 덧셈과 스칼랍의 행렬의 곱셈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함으로써 연립일차 방정식을 행렬들의 방정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그러한 방정식을 풀었죠. 이런 방정식을 풀면서 행렬에 주어진 덧셈과 스칼랍의 곱셈에 대한 성질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즉 행렬의 덧셈은 우리가 교환법칙 성립을 했었고 결합법칙 성립했고 영행렬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영행렬이라는 건 뭐였냐면 더하나 마나한 행렬이었죠. 그리고 덧셈에 대한 여건인 마이너스 A 즉 A에다가 마이너스 A를 더하면 영행렬이 됐어요. 그럴 때 그 마이너스 A를 우리는 뭐라고 했었냐면 덧셈에 대한 여건이라고 했었죠. 또한 행렬의 곱셈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행렬의 곱셈은 결합법칙을 만족을 해요. 하지만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또 행렬의 곱셈은 무엇은 소거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즉 A 곱하기 B와 A 곱하기 C가 같으면 반드시 B와 C가 같으라는 법이 없었어요. 이러한 어떤 행렬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행렬의 연산인 덧셈과 스칼랍의 행렬의 곱셈을 우리가 도입했을 때 각각의 덧셈에서 만족하는 성질, 곱셈에서 만족하는 성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이게 대수학이에요. 근데 선형대수학에서는 선형이라는 거는 일차 또는 평면 또는 직선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벡터, 행렬 이런 걸 공부를 했지만 선형이라는 말이 빠진 대수학에서는 이제는 1차 이런 것뿐만 아니라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또 임의의 어떤 n차 방정식 여기서 방정식은 행렬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벡터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형대 수학에서는 어떤 벡터 공간 또는 행렬들의 공간, 행렬들의 어떤 집합, 여기 위에서 행렬 덧셈이나 벡터의 덧셈이 주어졌을 때 성질들을 알아보는 좀 한정적인 그런 학문이었다면 대수학에서는 일반적인 집합에 그냥 임의의 집합이에요. 임의의 집합에 어떠한 적당한 조건을 만족하는 연산을 주어서 그 집합의 성질을 알아보는 것이 대수학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장의 도식을 좀 보면
자, 이런 거죠. 어떤 집합 S가 있으면 그 집합 S에 어떠한 그 집합 S에 이러한 이항연산들을 주는 거야. 예를 들면은 어떤 수집합이다 그러면 수의 덧셈, 곱셈, 또는 함수의 집합이다 그러면 함수의 덧셈, 곱셈, 합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줘요. 그랬을 때 이 집합에서 만족하는 어떤 연산에 따른 만족하는 성질들을 공부하는 것이 대수학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어떤 집합 위에 이항연산을 우리가 주는 거니까 이항연산의 정확한 정의를 보죠. 자, 이항연산이라는 것은 어떤 집합 S가 있으면 그 S와 S의 곱집합에서 S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이항연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S와 S의 곱집합의 원소들은 다 어떤 모양들이냐면 S의 원소들의 순서쌍들이죠. 그래서 이 순서쌍의 상은 우리가 함수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항연산에 한해서는 A 스타 B 이런 꼴로 써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항연산은 S와 S의 곱집합에서 S로 가는 함수를 이항연산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함수값을 표현을 할 때는 함수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A 스타 B 꼴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할 거는 뭐냐면 어떤 스타가 집합 S 위의 이항연산이면 S의 임의의 두 원소, 즉 S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A 스타 B가 유일하게 정의돼야 되고 그 A 스타 B의 값이 다시 S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안 돼요. 즉 대부분의 임의의 대부분의 두 원소에 대하여 A 스타 B가 유일하게 존재를 하고 정의되고 또 그 결과가 S에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어떠한 한 개라 두 개라도 어떠한 걸 A, B라는 걸 뽑아왔더니 그 A, B를 연산한 결과가 유일하게까지거나 또는 정의되지 않거나 또는 그 연산 결과가 S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스타는 집합 S 위에 이항연산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즉 어떠한 스타가 집합 S 이항연산이 되려면 S에서 임의의 두 원소, 아무 원소나 두 원소를 뽑아와도 그 연산한 결과인 A 스타 B가 정의되어야 되고 또 정의되더라도 두 개의 값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값으로만 정의돼야 되고 또 그 하나의 값 정의되는 것이 다시 S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집합이 주어지고 어떠한 연산이 주어졌을 때 얘가 집합 S 위에 이항연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된다라고 하는 거면은 임의의 두 원소를 뽑아서 다시 S에 들어가는 걸 보이면 되지만 안 된다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만 끼면 유일하지 않거나 정의되지 않거나 S에 들어가지 않거나 이런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임의의 두 원소 A, B에 대해서 A와 B의 연산 결과가 S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즉 집합 S는 스타 아래에 닫혀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항연산의 예들을 보죠. 우리가 어떤 수집합이라는 것은 자연수의 집합, 정수의 집합, 유리수의 집합, 실수의 집합, 복수수의 집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많이 배웠던 거죠. 자연수 집합은 N으로, 정수 집합은 Z로, 유리수 집합은 Q로, 실수의 집합은 R로, 복수의 집합은 C로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자연수부터 복수수까지 이러한 수집합들을 배우면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 수의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 수의 덧셈과 곱셈은 이 수집합 위에 이항연산이 된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연수와 자연수를 더하면 자연수가 되는 거고 자연수와 자연수를 곱하면 자연수가 되죠. 정수와 정수를 더하거나 정수와 정수를 곱한 것도 정수가 돼요. 유리수와 유리수를 더하거나 곱한 것도 유리수, 실수와 실수를 더하거나 곱한 것도 실수, 복수수와 복수를 더한 것도 복수수가 된다는 즉 그리고 또 정확하게 모든 수에 대해서 다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유일하게 존재를 하죠. 예를 들어 2 더하기 3은 5지 5 말고 다른 건 없잖아요.
즉 이렇게 수의 덧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수의 덧셈과 곱셈은 이러한 각각의 수집합 위에 이항연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항연산의 예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운 행렬의 덧셈. 자, 이 행렬의 덧셈은 이항연산이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이 실소 성분을 갖는 행렬들의 집합 이거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집합이 하나 주어지고 그 집합에 연산이 하나 주어졌어요. 그럼 얘가 이항연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확인할 거는 그 집합의 원소들이 어떤 모양이 있느냐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 지금 여기에서는 실소 성분을 갖는 행렬들의 집합이에요. 즉, 이 집합의 원소들은 행렬들이라는 얘기야. 그 행렬의 덧셈은 우리가 선형대 시간에 배웠던 행렬의 덧셈은 어떻게 했어요? 각각에 대응하는 성분끼리, 즉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의 합으로 우리는 행렬의 덧셈을 정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자, 요 실소 성분을 갖는 이 행렬들의 집합은 여기에는 우리가 뭐 2x2 행렬들도 있을 거고 3x2 행렬들도 있을 거고 뭐 4x1 행렬도 있을 거고 1x4 행렬도 있을 거고. 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다양한 크기를 가진 행렬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행렬의 덧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의 합으로 정의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렬의 덧셈, 즉 어떠한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우리가 더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두 행렬에 뭐가 있냐면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A도 n/n, B도 n/n이 돼야 두 행렬의 덧셈을 정의할 수가 있고 또 그 더한 것들도 다시 뭐가 되냐면 n/n 행렬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 MR이라고 하는 집합에는 2x2 행렬도 있을 거고 뭐 4x1 행렬도 있고 있어요.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 덧셈이 정의되지 않죠. 그래서 이항연산이라는 건 뭐였냐면 요 집합에 있는 임의의 두 원수를 뽑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2x2를 뽑아오고 그 중에 하나는 4x1을 뽑아와서 더할 수는 없으니까 행렬 덧셈은 뭐가 되냐면 이항연산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이즈를 갖게 해버리면 즉 우리가 모든 행렬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n/n 행렬들만 모아놓은 집합은 행렬들을 모아놓은 집합들. 그래서 여기에 원소들 n/n 행렬들을 모아놓은 집합에서는 모든 행렬이 다 n/n이니까 그 두 개 더할 수가 있죠. 또 더해도 다시 어떻게 되냐면 n/n 행렬이 돼요. 그래서 행렬의 덧셈은 n/n 행렬들의 집합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보죠. 행렬곱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죠? 즉, 선형대 시간에 정의된 그 행렬의 곱셈이에요. 즉, A가 만약에 n/n 행렬이고, B는 n/p 행렬일 때, 이때, 즉, A의 열의 개수와 B의 행의 개수가 같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A 곱하기 B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A 곱하기 B의 행렬의 크기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n/p 행렬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딱 크기가 정해져 있는 행렬들의 집합에서 그러면 A, B를 뽑아오면 A도 n/n, B도 n/n이야. n과 n이 다르면 만약에 m과 n이 다르면 A와 B를 곱할 수가 없죠. 즉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곱한 값이 나오는 유일하게 존재하고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아예 정의가 안 돼. 정의가 안 되니까 뭐 속한다 안 속한다 그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m과 n이 다르면 근데 만약에 m과 n이 같으면
n과 n이 같다는 얘기는 n by n 행렬은 n차 정사각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차 정사각행렬끼리 곱은 다시 n차 정사각행렬이 돼요. n차 정사각행렬. 그래서 n차 정사각행렬들끼리 곱한 거 다시 n차 정사각행렬이 되니까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행렬곱은 n차 정사각행렬들의 집합 외에 뭐가 되냐면 이항연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미적분학 시간에 배운 걸 한번 보죠. 자, 여기서 라지 F는 실수 R에서 R로 가는 함수들의 집합이에요. 즉, 스몰 f와 스몰 g가 라지 F의 원소란 얘기는 F도 G도 모두 어디에서 실수 R에서 R로 가는 함수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함수의 덧셈, 뺄셈, 곱셈, 합성. 자,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됐던 거였어요? 미적분학 시간에. F와 G의 덧셈, 뺄셈, 곱셈. 자, 얘는 또 다른 함수인데 어디의 원소? 임의의 실수 x를 어떻게 보내주는 함수냐면 각각의 x의 f의 함수값과 g의 함수값을 얘네들은 모두 어디의 원소냐면 f나 g가 모두 어디의 원소냐면 r에서 r로 가는 함수니까 얘네들은 이제 함수값이 실수들이에요. 그러면 그 실수에 뭐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실수, 그러면 얘도 실수, 요 fx도 실수, gx도 실수니까 실수하고 실수 더한 것도 실수, 실수하고 실수 뺀 것도 실수, 실수와 곱한 것도 실수와 실수를 곱한 것도 실수. 그래서 요 f 더하기 g, f 마이너스 g, f 곱하기 g라고 하는 이런 함수는 임의의 실수 x를 뭐로 보내냐면 x로 보내는 r로 보내는 r의 원소, 즉 실수로 보내는 함수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f 더하기 빼기 곱하기 g는 어디에서 실수 r에서 r로 가는 함수이다 라는 얘기예요. 즉 얘네들은 다시 어디에 들어가냐면 라지 f에 들어간다. 즉 함수끼리의 어떤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은 함수의 덧셈, 뺄셈, 곱셈을 이항연산으로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f와 g의 합성, f와 g의 합성.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g를 먼저 x를 g로 보내고 f로 보내는 거예요. 즉 f와 g의 합성은 정의역이 g의 정의역이고 공역이 f의 공역인 이런 함수죠. 즉 f와 g의 합성은 r에서 r로 하는 함수가 되니까 얘도 f의 함수가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덧셈, 뺄셈, 곱셈 합성은 f의 이항연산이 된다는. 자, 우리가 사칙연산을 얘기할 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 있는데 이 함수의 나눗셈은 f 이외에 이항연산이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자, fx를 자, 1이라고 하죠. 즉 상수함수, 모든 함수값이 1이 되는 x를 1로 보내는 함수. 그리고 gx는 x라고 하죠. 그러면 f와 g는 뭐가 되냐면 라지 f의 원소, 즉 스몰 f와 스몰 g는 r에서 r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면 g분의 f 얘는 뭐가 되냐면 x분의 1이 되겠죠. 근데 x분의 1은 어디에서? 0에서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g분의 f, 그래서 g분의 f는 실수 r에서 r로 가는 함수가 아니라 실수 r에서 0을 뺀 요 집합에서 r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g분의 f는 라지 f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의 나눗셈은 f 위에 이항연산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른 되는 애들도 있지만
되는 애들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 이러한 f가 1이고 g가 x인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레가 있기 때문에 함수의 나눗셈은 이항연산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이항연산의 성질들을 하나 보죠. 자, 어떠한 집합 S의 이항연산 스타가 교환적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임의의 두 원소 A, B에 대해서 A하고 B를 연산하나 B하고 A, 이렇게 연산의 원소들의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같을 때, 이때 집합 S의 이항연산은 교환적이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수의 덧셈, 또 수의 곱셈 들은 교환 법칙에서 교환적이죠? 그렇죠? 뭐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나 루트 3 더하기 루트 2나 또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이러한 애들은 다 뭐가 되면 교환적이에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행렬의 덧셈, 또 뭐가 되냐면 교환법칙 성립했죠. 또 함수의 덧셈, 그 다음에 곱셈. 자, 함수의 덧셈과 함수의 곱셈이 교환법칙이 성립, 교환적인 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아까 함수의 덧셈은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함수값의 덧셈으로 정했다고. 함수값은 실수죠. 즉 실수의 덧셈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실수의 덧셈이 교환지 성립하니까 함수의 덧셈도 교환지 성립합니다. 또 함수의 곱셈은 함수값의 곱으로 정의를 했죠. 함수값이 실수예요. 그래서 함수의 곱셈은 결국 실수의 곱셈과 똑같은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확인을 안 해도 이러한 수의 덧셈, 수의 곱셈, 행렬의 덧셈, 함수의 덧셈, 곱셈 얘네들은 교환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교환적이 성립하지 않는 게 뭐가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죠? 또 뭐가 있었냐면 함수의 합성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즉 F하고 G를 합성한 거하고 G와 F를 합성한 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행렬의 곱셈과 함수의 합성은 교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교환적이 아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집합 S의 이항연산 스타가 결합적이다라는 얘기는 어떠한 연산을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즉, 일단 스타라는 연산을 한 번 또 연산하고 또 똑같은 거 연산할 때 어떤 사람은 A와 B를 먼저 연산하고 C를 연산할 거고 어떤 사람은 B와 C를 먼저 연산하고 A를 연산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산하는 순서를 바꿔도 결국 같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결합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계산 방법을 할 때 계산의 순서, 제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뭐부터 계산해야 되냐면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러한 똑같은 연산을 두 번 반복해서 연산을 할 때 앞에 거를 먼저 연산을 하나 뒤에 거를 먼저 연산하나 결과 같다는 얘기는 굳이 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로를 굳이 칠 필요가 없다는. 즉 어떠한 스타가 결합 법칙을 만족하면 결합적이면 우리는 요거를 그냥 가로 없이 A 스타 B C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이와 같은 방법을 표현을 하면 이 결과가 두 가지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어떤 사람은 A와 B를 먼저 연산하고 C를 연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B와 C를 연산하고 A를 연산할 수도 있고 근데 결합적이 아니면 그 두 가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동이 생겨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결합적이 아니면
자, 결합적이 아니면, 스타가 결합적이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스타라는 연산을 2번 이상 반복할 때는 내가 연산한 결과가 이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줘. 또는 내가 어떠한 걸 연산했더니 요거에 따라서 했다면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합법칙이 만족한다. 결합적이다 그러면 이 위와 아래의 결과가 같기 때문에 굳이 가로를 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연산 또는 지금부터 배울 연산들은 대부분 다 결합적이에요. 결합적이 되지 않으면 계산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그래서 또 결합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증명하기가 굉장히 좀 귀찮을 정도로 복잡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행렬의 곱셈을 때 행렬의 곱셈은 결합법칙을 만족한다. 즉 행렬의 곱셈은 결합적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실제로 증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결합적이 될 것이다 된다라고만 하고 그냥 했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선형대수의 최대 목표 중에 하나였던 게 행렬과 선형사상은 같은 것이다. 즉 행렬이 있으면 행렬을 가지고 선형사상을 만들 수 있고 선형사상이 있으면 선형사상을 가지고 행렬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행렬의 덧셈은 선형사상의 덧셈에 대응이 되고 행렬의 스칼라변은 선형사상의 스칼라변에 대응이 되고 행렬의 곱셈은 선형사상의 합성이 대응된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하는 거는 뭐랑 같냐면 선형사상의 합성과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함수의 합성을 결합법칙 만족한다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선형사상의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또 결합법칙에 만족하니까 행렬의 곱셈도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우회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행렬만 가지고 우리가 결합적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아마 수업 시간에 여러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합법칙을 만족한다라는 걸 보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수학적 모델링을 해서 나오는 어떤 집합과 연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밑바탕에 뭐를 깔고 있냐면 결합법칙을 만족한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가정을 깔고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어떤 자연 현상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만들어내는 수학적 모델들은 대부분 다 결합법칙을 만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서 대수학을 전공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나오는 모든 어떠한 대수적 구조들, 즉 이항연산들은 다 결합법칙을 만족을 해요. 그리고 결합법칙을 만족한다라고 또 가정을 하고 또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적이라는 거는 연산하는 즉 같은 결합법적이라는 거는 같은 연산을 같은 이항연산을 2번 반복해서 연산을 할 때 앞에 거를 먼저 2개를 연산하고 뒤에 거를 연산한 거나 뒤에 거를 먼저 연산한 다음에 앞에 거를 연산하는 결과가 같다라는 거다. 이렇게. 자, 항등원이라는 거는 집합 S의 이항연산 스타가 주어졌을 때 S의 모든 원소 A에 대하여 이러한 등식을 만족하는 원소 E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타에 대한 항등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항등원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뭐냐면 숫자 0이 있죠. 숫자 0. 자, 숫자 0 같은 경우는 어떠한 실수 A에다가 0을 더하면 그냥 A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행렬, 즉 영행렬이 있죠. 영행렬은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 행렬 A에다가 영행렬을 더하면 그냥 A가 돼요. 그렇죠? 또 뭐가 있냐면 영함수.
즉 어떤 함수 f가 있으면 f에다가 0. 자, 얘는 fx 함수의 덧셈의 정의에 대해서 0x. 그러면 fx는 함수값이 fx고 0함수의 x는 이거는 뭐냐면 모든 x를 뭐로 보낸다는 얘기냐면 0으로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fx가 되죠. 즉 f에다 0함수를 더한 거는 그냥 f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수의 1. 자, 1 같은 경우는 어떠한 실수 a 곱하기 1은 a. 또 뭐 여러 가지 단위 행렬도 있죠. 단위 행렬 같은 경우는 행렬 a에다 단위 행렬을 곱하면 그냥 a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 어떠한 연산을 하나만 한 것들이다. 즉 이러한 식들을 만족을 하죠. 이러한 식. a에다가 2라는 걸 연산했더니 a가 되더라. 이게. a에다가 2라는 거를 연산했더니 a가 되더라. 즉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이 2를 우리는 항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숫자 0을 우리는 숫자 0을 덧셈에 대한 항동원, 영행렬을 행렬 덧셈에 대한 항동원, 영함수를 함수 덧셈의 항동원, 숫자 2를 곱셈에 대한 항동원,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을 만족하는, 자, 이러한 성질들을 만족하는 이러한 항동원, 성질을 만족하는 원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항동원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여권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집합 S의 2학년산 스타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A는 S의 원소예요. S의 원소 A에 대해서 A에다가 B를 연산했더니 뭐가 됐냐면 항동원이 되더라는 얘기죠. 항동원. 또 A의 오른쪽에 왼쪽에 B를 연산했더니 항동원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한 B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타에 대한 A의 여건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덧셈에 대한 여건, 실수 S의 A의 덧셈에 대한 여건은 우리가 마이너스 A. A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으면 0. 그렇죠? A에다가 A분의 1을 곱하면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행렬 A에다가 마이너스 A를 더하면 뭐가 되면 0이 돼요. 즉 이러한 마이너스 a나 a분의 1이나 마이너스 a 행렬이나 대부분 다 어떤 식을 만족하냐면 이러한 식들을 만족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 이러한 a와 이러한 식들을 만족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를 각각의 얘는 덧셈에 대한 여건, 얘는 곱셈에 대한 여건, 얘는 행렬 덧셈에 대한 여건, 또 A가 가역행렬이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해서 A의 역행렬을 A에 곱하면 항등원인 단위행렬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A의 얘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역행렬이라고 하지만 대수학에서는 전체적인 거를 다 아우러야 때문에 얘를 행렬 곱셈에 대한 여건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 즉 a분의 1 같은 경우 우리는 뭐로 부르냐면 a의 역수라고 부르죠. 수의 여건이다. 그래서 역수라고 부르고 얘는 우리가 행렬의 여건이라고 해서 역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함수가 가역함수, 전단수 함수이면 f의 역함수가 존재하죠. f의 역함수가 존재해서 뭐가 되면 항등함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함수 합성의 여건인데 얘네들을 우리는 역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얘는 여건이라고 하지 말고 일단은 자, 그래서 뭐 역수, 역행렬, 역함수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마이너스 A 얘네들을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몰 a가 수이면 역수라고 부르고 덧셈에 대한 마이너스 a라고 부르거나 역수라고 부르거나 어떤 a가 역행렬이면은 역행렬이라고 부르고 f가 함수이면 역함수라고 부르고 걔네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여건이라고. 그래서 여건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원소에다가 다른 원소를 연산했더니 뭐가 되다 결과가 항동원이 되더라.
그런 항동이 되게 만드는 그 원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의 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죠. 동영상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죠.